저희가 강의를 이제 공지하고 사전 질문을 먼저 받았어요. 사전 질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초등학교 3학년 친구인데요.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데도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잘하는데 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엄마가 느끼기에 그냥 좀 더 좋아하면서 더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잘 푼다고 했거든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과연 그 어려운 문제를 좀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걸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의 어떤 기대감, 엄마의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려운 거 조금 더 참아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 실력보다는 조금 어렵게 하고 있는 거라서 힘들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교재를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좋아요.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게 간 건 아닌지 보시고 조절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학학습을 진행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분명 아이가 짧게라도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웃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내가 빨리 끝내가지고 오늘 학습을 다 했어. 그럼 막 속이 후련한 친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문제를 내가 오늘 많이 맞췄다. 어떤 식 빨리 풀어도 많이 틀린 거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많이 맞추면 되게 뿌듯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많이 맞추고 안 맞추고 여부를 떠나서 어려운 문제 딱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했다 이러면 성취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알게 모르게 아이들한테 그 웃는 그 표정에서 사실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그걸 좀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서 아이가 그 부분을 훨씬 더 좋아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수학 외에 다른 과목들도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또는 뭐 예체능 이런 거 배우러 다니죠. 과연 아이는 어떤 데 흥미가 더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수학을 되게 좋아는 하지만 그냥 자기 생각에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그냥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타 과목 중에서 뭐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공부가 아닌 다른 쪽이다. 그러면 수학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어머님 느끼시기에 그런 쪽이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는 수학 전반적인 학습량을 약간 힘들지 않은 정도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술형 문제 채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문제집 답지에 예시 형태로 아이가 이제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지, 이걸 맞았다고 해야 되는지 틀렸다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어려우시죠? 우선은 초등학교 친구들이 정답을 맞추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풀이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우선은 이제 정답을 맞춘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맞았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편이고요. 답지에 있는 우리 그 예쁘게 써 있는 그 문장들을 아이한테 강요하시는 거는 아이의 풀이에 대한 조금 더 고정관념을 주는 거랑 다름이 없어서 그거는 좀 하지 않는 게 저는 좀 추천드리고요. 풀이를 채점하기 전에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머님 채점하시기 전에 답지와 아이가 쓴 답안이 좀 다르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 답을 구하게 됐니? 이런 질문들을 나눠주시면서 아이의 생각이 그래도 논리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사실은 잘 한 거죠.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직 초등학교 친구들은 어리니까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로 오답으로 연결하시는 거는 아이 성취도에 아이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말로 정확하게 표현이 잘 됐다면 그 부분 넘어가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는 아이랑 이제 문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문제가 무엇이니,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거니, 그거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었니, 그리고 그 조건은 어떻게 해야지 답을 구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중요한 맥락들을 아이들이 놓치지 않고 표현한다면
풀이가 알맞은 거죠. 답지랑 똑같지 않아도. 그리고 답지랑 똑같지 않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풀이가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럼 답지에 다른 풀이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그거를 알려주시면 좋아요. 네 생각은 이랬구나. 근데 이런 방법도 있었어. 라고 아이가 그냥 듣고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수용을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은 심화를 나가도 되는 기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직 심화를 나가지 않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집을 풀 때 정답률이 몇 프로면 좋은지, 보통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심화의 그 정답률은 한 90% 정도 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런 기본 문제집을 풀게 되죠. 기본 문제집에 보면 단원의 마지막에 이런 형태의 단원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 한 20문제 정도 보통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20문제 중에서도 앞부분은 좀 쉬운 문제잖아요. 약간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런 대여섯 문제, 여기 안에서 정답률이 높으면 사실 심화 문제집도 넘어가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그 오답률이 이제 이 부분에 특히 많이 나오면 조금 더 복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 정답률은 그 정도. 근데 90% 안 나오면 그러면 심화 문제 못 푸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90%가 나오지 않아도 아이들 단원 성취도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70에서 90 사이 정도 나왔다라고 할 때는 심화 문제집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왜 각 단원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심화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한 번에 가지 않고 그 전까지만 일단 단원별로 쭉쭉쭉 진행을 하면서 정답률을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질문은 선행과 복습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질문을 주셨어요. 5학년 여자아이인데 사실은 5학년이다. 그리고 선행과 복습이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복습이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배웠던 개념에 그 다음 개념도 얹혀지는 거니까 자기가 배웠던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선행을 나갈 때도 아무래도 구멍이 더 생길 경우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 친구의 성향을 보니까 복습 위주로 진행 중인데 수업을 이해하기 힘들어해서 고민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런 친구는 지금 미리 예습을 하지 않으면 좀 막연한 어려움을 갖거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좀 결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쉬운 형태로라도 기본 문제집으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예습을 충분히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임하고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복습을 해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수업에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아이가 그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해 예습이 잘 이루어지면은 점차 비중은 이제 복습에 비중을 두시다가 그 복습까지 찬찬하게 다 되면은 그다음 선행의 시점들을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수학은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반복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은 문제집을 많이 푸는 건 힘들어해요. 그쵸? 누구나 다. 학년을 불문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선은 아이를 설득시키려는 생각보다는 학습량을 적절하게 주고 성취도를 높이는 쪽을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친구들은 반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당장은 눈에 띄는 어떤 정답률이나 성취도가 나오는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는 걸 길게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적당한 학습량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취도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줄여주시는 게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해요. 아이가 지금 힘들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든 설득하고
고등까지 아이가 쭉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먼저는 좀 조절을 한 다음에 조절을 하고서도 사실 아이들이 성취도를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다시 늘려가시면 좋은 거죠. 하지만 반복이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바로 연산이죠. 연산은 아이들이 반복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답은 구해지지만 속도가 붙지 않거나 다음 학기로 넘어가니까 실수가 더 많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산만큼은 그래도 아이들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반복이 적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할 수는 없다. 잘하려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게 모든 문제집에, 모든 수학 학습에 다 적용된다? 그럼 아이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일부 학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차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